오늘도 지금까지 만들어온 영상처럼 유명하니 활약했던 사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4편째이긴 하지만 1, 2, 3편을 안 보고 와도 딱히 문제는 안 되니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편은 노일이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유명한과 노일이의 이야기와 좀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노일이와 유명한의 서사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다뤘고, 이번엔 유명한이 풀었던 사건 위주로 다뤄보려고 하니까 나름 차이점이 있으니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유명한이 활약했던 6번째 에피소드는 최악의 생일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10월의 어느 날 유명한은 조만간에 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인 체육의 날이 자신의 아내인 노일의 생일이라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별거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노일이를 사랑하는 유명한이었기 때문에 이번 생일을 반드시 챙겨주자는 생각을 했고, 노일에게 선물하기 위해 근처 보석상에 가서 5만원짜리 목걸이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달해주면 하면 되는데 곧바로 선물을 줘버리면 너무 멋도 없고 노일이가 생각보다 안 좋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란이를 시켜서 노일이와 같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경품 뽑으러 가는 미란이에게 자신의 지갑에도 추천권이 많으니까 가서 같이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미란이를 보내놓으면 지갑에 있는 목걸이 영수증을 볼 테고, 그 영수증을 보고 알아서 노일이와 만날 기회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미란이가 돌아왔는데, 미란이는 그 경품 추천 이벤트에서 커플 숙박권이 당첨됐으니까 준비물을 꼭 챙겨가지고 같이 여기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10월 12일 월요일에 노일이만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당장 내일인 10월 10일부터 노일이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노일이와 함께 오래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월 10일 토요일이 됐고 유명한은 호텔로 출발합니다. 유명한은 호텔로 향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일이 아직 2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노일의 기분을 좀 다운시켜놨다가 생일 당일날에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 노일이가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노일이는 미란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유명한이 자신의 생일인 10월 10일에 맞춰서 선물로 목걸이를 샀고 그걸 선물할 각을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그 인간이 그런 스윗함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거의 본 적 없던 의외의 모습이라 10월 11일에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지만 어차피 의뢰인이 그 호텔 근처에 사니까 그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바꾼 뒤 유명한과 그 호텔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10월 10일 노일이의 생일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들은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유명한이 생각한 생일과 실제 노일이의 생일과는 이틀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10월 10일이 체육의 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체육의 날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어버렸고, 유명한은 노일이의 생일을 체육의 날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닌 이틀 뒤가 노일이의 생일인 걸로 알고 있던 거였죠. 아무튼 노일이는 유명한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기대에 가득 찬 채로 약속 장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미란이가 저녁 자리에 부르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이 노일이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받은 의뢰는 어떤 여자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스토킹한 범인의 어머니와 스토킹 당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 이렇게 3명이서 합의 교섭을 하는 의뢰였습니다. 근데 이 합의 교섭은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 의뢰인이 갑자기 노일의 방에 찾아온 거죠. 의뢰인이 노일의 방에 찾아온 건 남편하고 싸워서였고, 지금 남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노일의 방에서 재워달라고 온 거였습니다. 노일이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막무가내로 방에 들어와가지고는 누워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노일이는 자신의 의뢰인만 아니었다면 이 새끼 진짜 뒤졌다 라는 생각을 하며 의뢰인의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11시까지는 방을 비워놓을 테니까 알아서 이 망나니 새끼 데리고 가라 라는 말을 해놓고는 유명한과 저녁을 먹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한편 노일이의 생일을 착각하고 있는 유명한은 저녁 식사 자리에 노일이가 합류하자 별 놀란 척도 안 하고 반가운 척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노일이에게 틱틱댔습니다. 노일이는 이 인간이 나중에 생일 선물 주겠지 라는 마인드로 유명한의 그런 싸가지 없는 태도를 받아줬는데, 노일이의 생일이 1시간 남은 시점에 유명한은 취해서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노일이는 이 새끼가 샀던 목걸이는 다른 여자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화나가지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술을 마셔서 갈증이 나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탄산밖에 없어서 별 수 없이 탄산을 마시려고 했더니만 캔을 따르는 순간 내용물이 뿜어져 나왔죠. 노일이는 최악의 생일이라 생각하며 샤워를 하기로 합니다. 한편 유명한은 술 취해서 자고 있다가 미란이가 깨워서 별 수 없이 일어나는데, 미란이가 노일이한테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노일이의 방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명한은 노일이의 생일까지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미란이는 노일이의 방에 벨을 눌렀고 조금 뒤 샤워를 막 마친 노일이가 나왔습니다. 유명한은 그 모습을 보고 겁나 예쁘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기분을 다운시켜놔야 되니까 또 틱틱대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노일이의 의뢰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사건이 생겨서 경찰이 오게 됐고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 사망 추정 시간은 10시에서 11시 사이고 시신 옆의 침대 시트에 피가 묻어 있으며 침대 다리 옆에 뚝뚝 끊어져 있는 피자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노일이가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땐 시체가 없었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시체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우선 코난과 경찰은 용의자들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로는 피해자와 싸웠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피해자와 싸웠던 이유는 자신의 취미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이 남자의 취미는 미니카를 모으는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유치하다고 하면서 집어던진 바람에 싸웠다고 하네요. 그 다음 용의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했던 남자와 그 남자의 엄마였는데 딱히 의심스러운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충의 조사를 마친 뒤 밤이 너무 늦어서 일단 잤고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유명한은 이제 내일이 노일이의 생일이니까
그녀의 기분을 올려주고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단둘이 있을 기회도 만들기 어렵고 심지어 노일이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은 반드시 이 사건을 빠르게 풀어야 하는데 사건을 풀 열쇠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은 절망하며 자책하고 있었는데 이런 유명한을 코난이 빤히 바라보더니 뭔가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보던 유명한은 뭔가를 깨달았고 사건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경찰을 비롯한 용의자들을 불러모았고 이 사건의 범인과 트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노일이의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죽였고 시신이 된 피해자와 함께 노일이가 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기 전 미리 침대 다리에 자신의 미니칼을 끼워놨죠. 왜냐하면 혼자선 침대를 옮기기 어려우니까 미니칼을 이용하면 침대를 수월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칼을 끼워놨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뚝뚝 끊어진 핏자국이 발견된 건 이 미니카가 바퀴에 피를 묻힌 뒤 움직이는 바람에 그런 자국이 생긴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친 범인은 이제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나갈 타이밍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엘이는 분명 술을 마시고 돌아올 테고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찾을 테니 모든 음료들을 흔들어 놓은 탄산으로 바꿔놓고 노엘이가 그걸 마시려고 캔을 따는 순간 내용물이 뿜어져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엘이는 무조건 샤워를 할 테니 그때 범인은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범행 트릭이 유명한에게 밝혀진 범인은 끝났다고 생각하여 범행 동기를 말해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원래 미니카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범인과 결혼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한 건 부자인 범인을 꼬시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건 당일날 피해자는 범인에게 얼른 돈만 남겨놓고 죽어라 라는 말을 했고 범인은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여버린 거죠. 이 정도면 자연사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사건을 다 해결하자 10월 12일 체육의 날이 됐습니다. 노리는 이제 사건이 끝나기도 했으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유명한이 노일을 불러세우더니 연인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같이 생일을 축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노일이는 진심으로 당황해가지고 누구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냐 라고 물었고 유명한은 뭔 개소리냐고 체육의 날이 생일인 노엘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코난과 미란이가 체육의 날은 10월 10일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다 라는 식으로 말했고 유명한은 그럼 괜히 노엘의 기분을 다운되게 만든 거냐 라고 말하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노엘이는 생일이 지난 뒤 받는 생일 선물이긴 했지만 유명한의 이런 정성이 감동이었으므로 감사히 그 선물을 받았죠. 이렇게 끝나면 훈훈한 엔딩이었겠지만 유명한이 선물 상자를 착각하는 바람에 노엘이가 가져간 선물은 염주였고 진짜 선물은 유명한의 서랍 안에 있다는 게 알려지며 엔딩이 납니다. 이 사건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용의자 마냥 유명한이 스스로 푼 에피소드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의 가족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고 코난이 유명한 스스로 사건을 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살짝의 힌트를 주자 그 힌트를 보고 바로 유명한이 사건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유명한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넣어봤네요. 근데 뭐 힌트 보고 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소년탐정단이나 가영이 미란이한테 코난이 힌트를 줘도 걔는 아마 사건 실마리도 못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난의 힌트를 알아보기 위해선 어느 정도 추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고 코난도 추리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 힌트를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코난도 유명한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 사건만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 또 유명한이 활약한 사건을 더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